지금 저희가 이제 이제 소개해드리는 네. ETF 그 다음 것들 보시면은 이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네. 이건 이거 지금 방송 분들이, 보시는 모든 예. 분들이 다 아시는 예. 굉장히 유명한 예. 기술주 관련 펀드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인베스코 QQQ가 있을 수 있고요. 요게 그다음에 나스닥 100인가요? 예,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종하는 네. 예, 펀드고요. 일단 그러니까 그 AUM 기준으로는 지금 지금 한 1,720억 불 정도 사이즈니까 이제 절반이 좀 안 되죠. SPDR S&P 500 ETF 트러스트. 예. 그래도 이거 엄청나게 큰 거래량, 거죠. 그렇죠. 이거 거의 200조 가까운 사이즈니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수익률은 이제 올해 들어서인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한 주간 아주 최근 하고 그다음 3개월 그다음에 연초 대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거고요. 네. 일단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지금 S&P 500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죠. 예, S&P 500이 지금 S&P 500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SPDR S&P 500 ETF 트러스트가 지금 14% 지금 YTD로 좀 나오고 있으니까 맨 오른쪽 예, 첫 번째 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애플이나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올해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아서 네.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이거는 사실 긴 호흡으로 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익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13년 당시에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산업재 섹터였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요게 이제 산업재 섹터 펀드 중에서 AUM이 가장 큰 펀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가져온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 펀드들이 각 섹터 내에서 네. 가장 큰 시가총액 또는 AUM 기준으로 가장 큰 펀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혹시 좀 심볼로 좀 알려주시면 더 알기 쉬우실 것 같거든요. 심볼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SPDR S&P 500 ETF 트러스트는 SPY. SPY 그거 이제 스파이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거죠. S&P 500. SPY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SPY고 그다음에 이제 인베스코 QQQ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QQQ입니다. 예. QQQ고요. 그래서 저 인지도가 높죠. 예. 그리고 이 펀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가장 사랑받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네. 예.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얼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산업재. 예, 산업재 관련 펀드고 이 산업재 sek터 내에서 가장 큰 펀드입니다. 섹터 펀드로는. 네. 예, 요게 XLI입니다. XLI. 예, I.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그러니까 산업재 다음으로 2013년 그 테이퍼링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이제 임의 소비재. 예. 그 임의 소비재 또는 경기 민감 소비재 쪽에서 이제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셀렉트 섹터 SPDR 말씀드렸는데 이게 길다. 예, XLY입니다. Y. 예, Y입니다. 그러니까 컨슈머는 Y, 인더스트리얼은 I.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섹터 내에서 가장 이 AUM이 큰 ETF다 이렇게 요거보다 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뵙고 인사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펀드보다는 좀 대표 펀드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그 AUM이라는 거는 설정액이라고도 하고 그 펀드의 운용 자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에 돈이 많이 몰려서 ETF 계속 설정을 하면 이제 ETF 자체가 이제 커지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일종의 그냥 펀드 운용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요게 앞으로 조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가장 유망하니까 첫 번째 시간에 준비를 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의견도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ETF 투자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중간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이 갖는 그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체계적 위험. 그렇죠. 이제 저희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우리가 보통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과 상관없이 그 개별 기업의 속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저희가 네. 이게 그 재무 용어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그 기업만이 갖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시장의 영향을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체계적 위험과 네. 그 기업만의 고유의 리스크인 비체계적 위험을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런 그 펀드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페이스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기업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만의 비체계적인 위험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펀드 형태인 ETF 이거는 뭐 상장 펀드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이런 그렇죠. 펀드들은 종목을 뭐 50개 전후로 뭐 많이 담는 데는 뭐 몇백 개씩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50개 정도부터 시작해서 몇백 개까지 이렇게 종목을 한 펀드로 모으게 되면 이 개별 기업이 갖는 비체계적인 리스크 자체가 네.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개인 투자가분들 특히 이제 이게 뭐 미국 시장은 오버나이트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매일 시세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코인 하듯이.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제약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 개인 투자가분들은 원래 또 전업 투자가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원래 본인의 이제 그 메인 잡이 있으시고, 어떤 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하시는 개념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본업에 더 충실하셔야지. 그 밤새고 맨날 미국 주식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예, 뭐 무슨 소위 대박이 나긴 어려워도, 네.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훌륭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권유해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왔던 여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7개의 ETF들은 성과들이 다 좋은, 그러네요. ETF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으로 가면서 어떤 경기에 대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고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섹터들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 기술주, 그다음에 뭐 산업재, 그리고 보셨던 임의 소비재, 네. 예, 경기 민감 소비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당연히 IT도 들어가겠죠. 그 외에 이제 소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일단 산업재는 네. 2013년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산업재가 달라졌다고 2013년하고? 예, 왜냐하면 이제 산업재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보잉,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인데 이 회사들이 옛날만큼의 그런 어떤 성과를 팡팡 내주는 기업들은 이제 그 전만큼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훌륭한 기업이지만 네. 보잉은 또 여전히 많은 이제 항공기 이슈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단순히 애플 투 애플로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산업재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산업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확실한 거는 이제 이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이쪽 부분은 네.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 생각에는 QQQ 트러스트를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뭐 뒤에 조금 더 펀드별로 또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을 텐데, 네. 인베스코 QQQ를 우리가 흔히 기술주 펀드라고 알지만 기술주 이외에 이런 임의 소비재,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도 다 들어갔습니다. 대표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한 7대3 정도 비율로 예. 기술주 7, 그다음에 이런 그 임의 소비재,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게 한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나름 두루두루 다 경기와 관련된 것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고, 예. 뭐 워낙 대표 펀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ETF를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나스닥 100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스닥 100 인덱스를 추정하는 펀드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는 그래도 섹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뭔가 좀 더 성과를
조금 레버리지를 조금 더 키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섹터에 집중하신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셀렉트 섹터 SPDR 펀드 같은 이미 소비재 XLY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IT 관련돼서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뱅가드 IT 인덱스 펀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사실 이제 산업재가 좋았고 그다음에 뭐 소재도 좋았는데 일단 두 개보다는 일단 말씀드린 이미 소비재, 그다음에 IT 아니면은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는 QQQ. 뭐 그렇게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ETF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주식 그걸 합쳐서 미국 ETF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아직까지 그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념을 조금 정립을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의 사실 핵심은 테이퍼링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들을 담아나가는 그런 펀드 전략 ETF를 살펴봤습니다. 맞다. 한 가지 더. ETF가 사실 좋은 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별 기업들의 리스크를 이제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은 그거는 아예 ETF 안에 있는 거고 원래 기능으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시간적인 것도 배분을 본인이 할 수가 있잖아요. 정기식으로 사서 모으는 그냥 한 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또 각 증권사마다 이 MTS 안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ETF를 매수하는 그런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증권사들이 그걸 잘 개발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뭐 매월 10만 원씩 뭐 매월 1일에 매수할 수 있도록 내가 예약을 걸어놓으면 그게 됩니다. 예수금만 있다면. 그게 사실은 이제 증권사마다 그런 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그러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미국 쪽 투자가 최근 한 5배 정도. 엄청 늘었죠. 2020년에 뭐 이제 뭐 동학개미도 있었지만 서학개미 이렇게 해서 미국 쪽 주식을 투자들을 많이 하시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이 관심도가 아주 폭발적. 사실 그 전부터도 매년 거의 한 10조씩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뭐 그 이상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막 5배, 6배씩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증권사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죠. 서비스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수금이 있어야 이 자동 예약 매수도 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해외 ETF 이렇게 샀는데 이번 달에 매수가 안 된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금이 없다. 그렇죠. 예수금이 있어야 당연히. 전에 제가 이제 현금 남은 거 탈탈 털어갖고 뭐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예수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블스 대표님 오늘 그럼 준비하신 내용은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까 아니면 더 뭐 그 뒤에 이제 장표들이 좀 있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 QQQ 트러스트 좀 간단하게 조금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깊이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깊게라기보다는 제가 압축해서 그 표현 좋습니다. 중간에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는 요 나스닥 100 인덱스 요거를 추정하는 펀드고요. 일단 뭐 말씀드린 뭐 이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는 기술주 펀드라고만 알고 있지만 기술주 위에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관련 섹터도 한 30%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7대3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기 관련 소비재 아니면은 임의 소비재가 한 대략 한 20% 정도, 그다음에 헬스케어 및 기타가 한 10%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구성 종목 탑10 한번 보시면 애플이 지금 10.85%로 가장 많습니다. 뭐 역시 시총이 되니까요. 기술주에 가장 그 시가총액으로도 미국 시장에서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여기에 있는 요 알파벳은 알파벳 C고요. 조금 아래 내려가면 이제 여기 알파벳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알파벳 A입니다. 알파벳 C하고 A는 차이는 의결권이 있냐 없느냐.
알파벳 A는 의결권이 있고 알파벳 C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선주 같은 네. 주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 가격 차이가 뭐 이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장 지금 부각에 많이 그러니까 선두주자죠. 엔비디아. 네. 예,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된 페이팔. 그다음에 어도비. 뭐 이런 종목들이 탑 10을 구성하고 있고 대략 이런 종목들이 전체 비중이 한 50%를 좀 넘는 수준으로 있다. 예, 지금 한 52% 정도 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수수료. 수수료 얼마 내냐? 예, 수수료는 굉장히 쌉니다. 0.2%밖에 안 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요런 것들, 요런 펀드들이 어떤 밸류에이션 관련된 것도 조금 여기 요 왼쪽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펀드 성과를 측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샤프 레이시오입니다. 샤프 레이시오는 뭐 어떤 그 이제 성과 측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표적인 평가 지표인 것은 확실합니다. 샤프 레이시오라면은 어떤 뭐 괴리율이라고 보면 될까요? ROI를 네. 그 리스크로 나눈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 ROI는 대체로 이제 그 수익률에서 네. 그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한 거다 보시면 되고 이제 리스크는 변동성으로 리스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서 본 거고요. 네. 지금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는 샤프 지수가 지금 1.2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1이 너무 굉장히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0.5만 넘어도 좋습니다. 샤프 레이시오가 커야지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리스크는 낮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리스크이고 위에가 수익이니까요. 예. 이게 수익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샤프 지수의 정의는 어떤 노출된 리스크에 대해서 얼만큼 수익을 많이 내느냐 그런 지표고요. 그게 1이 넘을수록 좋은 것. 뭐 1보다 높을수록 좋은 것. 1은 굉장히 훌륭한 숫자고요. 1만 해도 훌륭한. 1은 좋은 숫자고요. 한 0.5만 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QQQ는 뭐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결과이기는 한데 1.2 정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훌륭한 펀드다. 네. 여기는 3년 정보 기준 정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이 S&P 500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나스닥이 사실은 이제 그 수익률이 좀 최근에는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지만 네.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조금 정체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YTD로는 조금 이제 S&P 500보다는 조금 떨어지죠. QQQ가. 네. 예, 그러지만 그게 뭐 이제 그거는 어떤 시점에 어떻게 잘라보느냐가 문제고. 그렇죠. 그래봐야 올해 뭐 YTD로 해봐야 아직 6개월 이제 막 된 거니까 조금 긴 호흡에서 보자면은 충분히 시장 지수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펀드다.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TD는 year to date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초 대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최근 거래일까지 이런 식으로 YTD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산업재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제 산업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보잉이나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뭐 이런 회사들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그 산업재 섹터가 가장 좋았었던 때처럼 이번에도 그러면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물음표가 달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패스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뭐냐면은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었던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허니웰도 있고. 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부분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이 펀드 안에.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허니웰 인터내셔널. 예. 그다음에 레이시온도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록히드 마틴은 사실 우주라기 보기는 뭐하지만 전투나 이런 항공 관련된 예,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사실 뭐 항공 관련 쪽으로 보자면 뭐 보잉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우주 항공 쪽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시다. 대형주 위주로 된 펀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더스트리얼 셀렉트 섹터 SPDR 펀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저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시장의 관심이 우주항공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 요것도 참고 삼아 레퍼런스 정도로는 볼 수 있는 펀드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냐. 우주항공 방산을 한 5분의 1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XLI였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재 관련된 ETF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실 거죠?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네, 그렇습니다.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펀드. 예, 요게 이제 임의 소비재, 경기 민감 소비재 섹터에서 가장 큰 펀드라, 가장 AUM이 큰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것도 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0.12% 수수료 굉장히 낮고요. 지금 뭐 아까 뭐 밸류에이션 지표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샤프 지수가 0.85. 또 아주 훌륭한. 요 정도만 돼도. 예. 예. 지금 요거를 이제 수익률이 얼마나 됐다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면은, 이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표준 편차가 변동성이잖아요. 밑에 네. 있는 표준 편차가.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대략 3년 평균 한 25% 이상 수익을 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23%. 네. 그다음에 테슬라 13.65%. 그다음에 그 홈디포라고요. 요건 이제 건축자재 관련된 판매를 하는 건자재. 건자재 판매하는 홈디포가 한 8.6%. 이렇게 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뭐 맥도날드, 나이키, 그다음에 이게 소매 체인 관련된 로우스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타겟은 또 이 가전 제품 판매 양판점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로 또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제 부킹홀딩스는 이제 여행 예약 관련. 그다음에 그 TJX 컴퍼니스 하면 이건 이제 할인 전문 백화점. 이런 거로 유명한. 그래서 이제 어떤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대부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 여기 탑 10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비중이 거의 70% 되기 때문에 요 탑 10 종목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에 거의 70% 가까이.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개개 한 종목씩 담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경기 관련 종목을 사는데 경기 관련 종목 아마존.com 뭐 건설 경기 좋을 거 아니야. 홈디포 뭐 이렇게 사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에 그만큼 많이 노출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체계적인 리스크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아놓은 그런 펀드들이 개인 투자가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방금 맨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XLY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12%. 네, 굉장히 낮습니다. QQQ는 0.2%였는데 이거는 더 싸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 ETF들의 수수료를 좀 보면 뭐 거의 1% 가까운 것도 있고요. 테마 ETF들 있죠. 조금 그게 더 비싸죠. 테마형이 더 비싸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펀드들은 다 0.75%, 0.75, 0.79 그렇습니다. 좀 이제 굉장히 그런 테마 관련 펀드들은 수수료가 높은 편이고요. 요거는 전체 섹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수형. 요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손이 좀 덜 가져 사람들이. 테마는 어떤 종목을 구성할 거냐,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되고 성과에 직결이 되지만 이거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정 평균에서 이제 보통 많이 펀드를 만드니까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사람 손이 좀 덜 가죠. 그러니까 지수만 복제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가 좀 싼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미국 시장의 어떤 이슈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ETF를 통해서 좀 대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토마스 리서치의 이을수 대표님을 통해서 이을수 대표님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의 수익으로 이을 수 있도록 많이 이을수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잘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내용도 한번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